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커리어 토킹의 자스민입니다. 자, 이제 오늘부터 저희 신나는 협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연봉협상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좀 브로드해요. 그래서 연봉협상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, 뭐 예를 들면 신입이 하느냐, 5년차 경력이 하느냐, 10년차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법들이 좀 달라지고요. 한국에서의 대기업과의 연봉협상이랑, 그다음 외국에서 저처럼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제가 외국계 회사의 어떤 그 연봉 협상을 하는 거랑은 택틱이 약간씩은 달라집니다.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직무를 하든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든지 경력의 길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 두 개는 꼭 하셔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연봉 협상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저와 협상에 관련된 코칭하는 분들 100%이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엑서사이즈만 잘하셔도 연봉 협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단단한 밑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이 두 가지,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. 10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 10분의 시간상, 두 가지 이상 말씀드리면, 너무 설명들이 짧아지므로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, 계속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나눠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연봉협상의 첫 번째는요,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만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했던가? 1명도 안 하는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. 이것만 했어도 연봉협상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몰라서 못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꼭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저는 했냐? 당연히 하고요. 이걸 해서 효과가 좋았냐? 당연히 효과가 좋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를 믿고 연봉협상 하시기 전에 이걸 꼭 해보시면 좋아요. 첫 번째 뭐냐면 롤플레잉입니다. 롤플레잉, 역할놀이입니다. 여러분 연봉협상 하시기 전에 앞에 친구나 뭐 와이프나 남편한테 내가 연봉협상 할 때 내 얼굴 어떻게 되는지, 연봉협상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봐줄래? 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제가 만난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없어요. 그 중에 1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안 하신다는 거죠. 연봉협상을 앞에 종이 하나 놓고 속으로 생각하면 거의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일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협상이라는 게.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역할놀이, 롤플레잉을 안 하고 협상한다는 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랑 같습니다. 그만큼 중요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. 난 남편한테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친구한테 어떻게 이런 거 시키냐. 친구는 바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거 핸드폰에 비디오를 녹화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역할놀이를 인사 담당자와 후보자 그 두 가지의 모든 단계를 다 해보시면 돼요. 종이를 놓고 내가 이 면접을 하는 면접자라면 어떤 질문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할지 사실 다 아시잖아요. 그 질문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실 뿐 그 질문을 안 받으라는 보장은 없죠. 그렇다면 저희는 연습을 할 때 이 보장 못 받는 어려운 질문을 미리 다 해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볼 때 어려운 시험 문제를 좀 미리 풀고 가면 그거보다 좀 쉬운 것들은 금방금방 풀 수 있잖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협상도 90% 연습이거든요. 90% 준비고 10%는 그때 상황에 맞춰진 저희 임기응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면접자가 나한테 할 만한 가장 어려운 질문들, 그리고 나를 이렇게 쪼일 만한 압박 면접을 할 만한 질문들이 무엇이는지를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시거나 이 직무에서 가장 필요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해서 미리 한 10개 정도의 질문지를 만들어 놓으시고요. 그 질문지를 읽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지금 그 질문을 내가 지금 처음 받았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. 가능하면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
답을 하시면 좋고요. 하면서 나의 눈빛은 어떤지, 내가 쓴 단어는 어떤지, 그리고 나는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시면 좋습니다. 거울을 보면서 하면 사실 아주 쉽고 빠르긴 한데 녹화가 안 된다는 그 단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한 것들을 리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아주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내가 면접에서 자주 연봉 협상에서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,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숫자를 못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당황하고 눈이 떨리는가, 아니면은 오히려 차분하게 웃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한다,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해보셨나요? 안 해보셨죠?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 리스트를 적어서 롤플레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해드립니다.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차이는 땅 하늘 차이, 하늘 땅 차이라는 거 강조할게요. 자, 두 번째, 앞서서 제가 협상에 대한 오해를 얘기할 때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뭔가 어폐가 있죠? 협상, 특히 연봉 협상에 연봉이라는 단어는 사실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자스민은 그것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하신다면, 앞에 있는 사람 숫자로 얘기할 때 저희는 밸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자, 조금 다르죠?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숫자를 준다 못 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숫자한테 주세요, 안 그러면 안 할 겁니다 라고 해봤자 그 숫자를 실제 집행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집행을 뭐랄까 기쁜 마음으로 집행하실 수 있도록,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그 셀러를 주실 수 있도록 그 숫자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실제 주는 사람의 기분, 감정, 기대를 올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 그걸 주는 거죠. 옛날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문제집을 사고 싶어요. 문제집을 산다고 해놓고 사탕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집을 산다고 엄마한테 해요. 엄마, 나 문제집 살 거야. 뭐 예를 들어 5,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, 야, 너 얼마 전에 문제집 산다고 5,000원 받아가지 않았니? 그러면 엄마, 내가 문제집 산다고 했는데 엄마 그 5,000원 왜 못 주는 거야? 라고 해봤자 엄마는 이제 자식 관계니까 5,000원 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엄마, 그 문제집을 제가 잘 풀어야 중간고사 잘 볼 수 있고 그 내신 성적이 좋아야 제가 엄마가 원하는, 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5,000원이라는 문제집이 싸냐 안 싸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나한테 지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밸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. 이 맥락이 연봉협상과 크게 다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,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싶고 앞에 있는 사람은 4천 이상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역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. 왜 5천만 원이 적당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제가 5천만 원의 몇 배를 벌어줄 수 있는 회사의 임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과 밸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short-term, 앞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3개월 동안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들,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회사에 가져다 줄 고객과의 관계, 아니면은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줄여준 효율성, 아니면은 제가 만약 교육 담당자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지게 된 회사의 다양한 혜택들을 잘 계산을 해보시면 연봉을 5천만 원을 했을 때 한 달에 글쎄요 한 400만 원 꼴인가요? 5천만 원 정도 한다면? 그러면 나한테 400만 원에 대한 샐러리를 줘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지고 올 그 3개월의 밸류는 3, 4, 12 그쵸? 1200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5천만 원, 6천만 원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밸류를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뭐였을 때 3개월, 그 다음에 6개월, 1년, 그리고 장기적으로 2년 정도의 큰 픽처 안에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샐러리가 사실상 높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남들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주냐 안 주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숫자 이상의 내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경력자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신입분들도 사실상 이 정도의 어떤 계산법은 좀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.
흔히 말하는 회사에서는 보통 4~5배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해요. 예를 들면 연봉 뭐 계산하기 쉽게 1,000만 원 정도의 신입을 뽑을 때 그 신입이 한 5배의 소득을 회사에 가지고 오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. 보통 아주 작게는 3배, 많게 한 5배 정도 얘기합니다. 보통 4배 정도면 평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컨설팅 회사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5배 이상의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봉을 크게 불렀다라고 해서 오히려 뒤로 이렇게 물러설 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쓰셔야 되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온 앞에 계신 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, 그리고 해결해 드려서 오게 되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왜 내 연봉보다 훨씬 더 큰지,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밸류가 견고한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 숫자가 훨씬 더 작게 만드는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.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, 협상을 할 때 연습, 준비, 그리고 압박 질문에 대해서 미리 뽑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, 숫자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로우 할 때 저희는 하이 하는 거죠. 그 숫자에 대한 미비한 걱정과 이거에 대한 얘기할 때 저희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위에 있는 수준까지 올려줌으로 해서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한테 주는 샐러리가 큰 의미에서는 나에게 회사에 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아주 차분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앞에 있는 사람의 걱정, 내가 이 돈을 써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만큼의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? 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면접을 하시는 분의 그 걱정이거든요.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좀 놓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숫자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. 이 걱정을 좀 풀어준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숫자에 대해서 협상을 조금 더 해보자.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라고 오히려 그때 조금 더 차분히 숫자에 대해서 협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근데 초반에 이러한 염려를 안 풀어준 다음에 주냐 안 주냐를 계속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이 숫자를 주는 게 마치 자기한테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해가 되는 느낌들을 많이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베네핏을 통해서 손해보는 마음들을 놓아주시는 것, 그것들이 제 생각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협상에 대한 수업을 제가 몇 시간짜리 그리고 며칠짜리로 저희 MBA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사실 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은 이렇게 10분짜리가 아니라 20분 정도의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,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협상의 아주 깊은 고민들, 그리고 흔한 질문들, 이런 것들을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젠가 협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릴 때 여러분의 예시를 녹여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. 오늘의 두 가지의 예시 그리고 팁들이 좀 도움이 되드렸을까요?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나면 너무나 재밌는 협상의 세계, 이 부분을 잘 탐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.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드렸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댓글, 응원의 댓글,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협상에 대한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바이.